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어제가 최해병 순직 2주기였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스트레이트는 이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단독 취재로 시작합니다. 신준명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해병 특검이 개신교계 원로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김장환 목사를 통해서 임 전 사단장 관련 로비가 대통령실 핵심 인사 그리고 친윤 핵심 의원 등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정황을 취재했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18일 최해병 순직 특검 수사관들이 보수 개신교 원로인 김장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 극동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목사는 아시아인으론 두 번째로 세계 침례교 연맹 회장을 역임했고 대북 선교를 위한 기독교 방송국 극동방송을 50년 가까이 운영해왔습니다. 만 90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종교를 넘어 정치권에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검은 통화 내역을 분석해 김 목사가 우선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지난 2023년 7월 21일 김장환 목사는 조태용 당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해병 순직 이틀 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7월 31일 회의 열흘 전이었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김 목사와 조 전 실장의 통화는 여러 차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조태용 당시 실장에게 전화 걸기 전 일선부대 군종 목사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임성근 당시 사단장이 최해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돼 수사선상에 오르던 시점이었습니다. 특검은 김장환 목사가 군종 목사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개신교도였던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조태용 당시 실장에게 전화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경로가 있었다는 7월 31일 김 목사는 친윤 핵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또 이철규 의원과 통화한 7월 31일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해온 고석 변호사를 직접 만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지난 2012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전역할 때까지 군에서 20년을 복무했는데 장군 진급 때와 전역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찾아갈 정도로 막역한 관계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육사 한기수 선배이자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도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 변호사 역시 이틀 전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 목사와 임 전 사단장 사이 직접적인 만남과 통화도 있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해병 순직 6일 전 김 목사가 해병대 1사단을 위문차 방문했고 순직 이후엔 자신에게 전화해 위로하고 기도를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목사님께 구명 로비를 부탁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실장과 친윤 핵심 의원, 대통령과 막역한 친구까지 광범위하게 접촉한 김 목사는 윤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얼마 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가 조찬기도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12.3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현역 군 장성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설교자는 바로 김장환 목사. 윤 전 대통령 사진이 표지에 실린 잡지를 들고 보여줍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직후 먼저 김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 만났고
김 목사가 여러 차례 대통령실을 방문해 기도를 해주며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여기밖에 없고 그동안에 그냥 외도 하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섰잖아. 여러 원로 목사들과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안수 기도도 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만남도 이뤄졌습니다. 대선 직전 허위 경력 등 각종 의혹 제기로 난처해진 김 여사가 극동방송을 찾아 김장환 목사를 만났다는 한 언론의 보도. 김 여사는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다며 많은 위로를 받아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무속 논란까지 제기돼 있던 터라 김 목사와의 만남은 무속 이미지를 탈색시키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개신교표 확장에도 도움이 됐을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특검은 김 목사의 부탁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목사의 전화를 받은 조태용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통화 내용을 보고했을 거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또 이철규 의원과의 통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친구인 고석 변호사와의 만남에서도 김 목사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요청을 전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구명 요청을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김장환 목사는 직접 설교에 나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해명 대신 자신은 기도해준 죄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단장을 뭐 살려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은 뭐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요. 왜 아멘 안 하지? 고석 변호사는 김 목사를 만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월 31일 날 김장환 목사님이랑 만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그걸 7월 30일이 언젠지 2023 세월이 지나면 다 진실이 밝혀질 거고요. 하지만 통화 뒤에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와 2023년 7월 31일에 김 목사를 만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김 목사와는 가끔 통화하는 사이라면서도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그분이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분인데, 아니 그분이 무슨 일 있다고 나한테 부탁할 정도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김 목사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전했는지는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그 내용은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31일 회의. 이 자리엔 김장환 목사의 전화를 받았던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있었죠. 이날 또는 그 이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마리가 이제 풀리고 있지만 너무 오래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가 막혀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그동안 진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던 관련자들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 막바지에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문제의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특검이 파악한 이 회의의 참석자는 모두 7명.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용현 경호처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외교안보비서관이 그들입니다. 2년 동안 대통령 경로의 진실에 대해 입을 닫았던 이들이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로가 없었다는 얘기가 그거랍니까? 경로는 정말 없었습니다. 김태효 전 차장과 이충면, 왕윤종 전 비서관,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임기훈 당시 비서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동안의 입장과 달라진 겁니다.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냐 류의 내용을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 막바지에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남기고 다 나가라고 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대화 직후인 오전 11시 54분 특검은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전화, 즉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800-7070 발신 전화를 받았던 이종섭 전 장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첩 보류를 지시하시기 전에 대통령실 전화 받으셨잖아요. 그 혹시 어떤 내용의 전화였는지 그건 이미 여러 차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어떤 내용이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대통령실 전화는 누구의 전화를 받을까요? 그에 대한 입장은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재판 종료. 그러다 경로설의 실체가 조금씩 보도되자 나흘 전 갑자기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800-7070 발신자는 윤 전 대통령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은 지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기 보신주의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를 보고하고 VIP의 경로를 직접 들은 것으로 알려진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최혜병 순직 4개월 뒤 별 하나를 더 달고 중장으로 진급해 현재 국방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임 총장에게 대통령의 경로에 대해 문의했지만 임 총장은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전해왔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7월 31일 그날 이종섭 전 장관보다 10여 분 앞서 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드려왔습니다. 그 2023년 7월 31일 날 02-800-7070 번호랑 44초간 통화하셨잖아요. 당시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던 건가요? 당시 기억 안 날 만큼 해당 번호와 자주 통화를 하셨던 건가요? 국정조사에서 주 의원 측은 스트레이트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불과 44초간 통화한 것은 일정 조정 등 단순 업무 연락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는데 전화 발신자가 누구였는지 묻는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사령관은 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령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말 전역한 김 전 사령관은 해병대 군사학과 석좌 교수로 임용된 상태. 김 전 사령관을 직접 찾아갔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혹시 최상병 순직 사망 사고 관련해서 조사에 외압이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하신가요? 저희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특검 앞두고 계신데 좀 심정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말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으셨던 건가요? 앞서 박 대령과의 대질 신문은 왜 거부했습니까? 특검은 이틀 전 재판에서 박정훈 대령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모해 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혜병 순직 2주기였던 어제 해병대가 주관하는 공식 추모식은 유가족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엄수됐고 최혜병 묘역에선 해병대 예비역 단체 주관으로 2주기 추모식이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최혜병의 순직을 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작됐습니다. 고무장과 탐침복만으로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은 언론에 노출되도록 붉은 티셔츠를 착용했다. 영화는 상관의 부당한 수중 수색 명령과 실종 당시 최혜병이 느꼈을 공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작 우리가 잊고 있는 거는 그 젊은 해병대원이 순직을 하게 된 이유, 그때 그 친구, 어린 친구의 감정,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던 군인을 항명죄로 몰았던 VIP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의 단초가 된 걸로 보이는 구명로비 의혹. 가려졌던 베일을 빠른 속도로 걷어내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또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